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평생을 위해 모은 소중한 돈, 그 돈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쓰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. 그리고 그 해결책까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? 김만석 어르신은 평생 성실히 일하며 2억 원을 예금에 모으셨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며 의식불명 상태가 되셨어요.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했지만 어르신의 통장에서 단 한 푼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. 왜냐고요? 은행 규정상 본인이 직접 방문해 서명과 도장을 찍어야만 돈을 인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. 아내와 자녀들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은행에 호소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단호했습니다. 원칙상 대리 인출은 불가능합니다. 2억 원이라는 큰 돈이 통장에 고스란히 있는데도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상황. 여러분, 이런 일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일어난다면 어떨까요? 이건 김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대한민국 60세 이상 예금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이에요. 우리는 은행에 돈을 넣으면 안전하다고 믿지만 정말 그럴까요? 치매, 사고, 또는 갑작스러운 이별의 순간, 그 돈은 더 이상 내 돈이 아닐지도 모릅니다. 우리가 돈을 예금하는 이유는 간단하죠. 필요할 때 꺼내 쓰기 위해서예요. 하지만 예금은 내가 건강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때만 유효한 안전장치입니다. 만약 내가 치매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세상을 떠난다면 그 돈은 통장 속 숫자에 불과해집니다.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의 10% 이상이 치매를 겪고 있고 매년 50만 명 이상이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병원 신세를 진다고 해요. 이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. 그러니 지금 우리 모두 노후 자산을 지킬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은행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4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. 펜과 메모 준비하셨죠? 첫 번째, CMA 통장으로 유연한 자산관리의 시작. 첫 번째는 CMA 통장입니다. CMA는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입출금 통장으로 예금의 안전함과 투자의 이익을 모두 잡은 똑똑한 상품이에요.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고 일반 예금보다 금리가 높을 때도 많죠. 무엇보다 최대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도 받을 수 있어요. 특히 요즘은 금융보호자 지정이 가능한 CMA 상품이 많아졌습니다. 예를 들어 여러분이 1억 원 중 3천만 원을 CMA에 넣고 자녀를 금융보호자로 지정해둔다면 여러분이 의사결정을 못하게 되더라도 그 자녀가 병원비나 생활비로 돈을 꺼낼 수 있어요. 실제 사례로 부산에 사는 박모 어르신은 CMA 통장에 생활비를 넣고 딸을 보호자로 지정했어요. 갑작스러운 입원 상황에서도 딸이 즉시 돈을 꺼내 치료비를 마련할 수 있었죠. 이런 대비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. 두 번째, 연금저축을 통한 자동화된 노후 안전망. 두 번째는 연금저축입니다. 연금저축은 국가가 세제 혜택을 주는 노후 대비 상품이에요. 55세 이후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어 생활비로 딱이죠. 가장 큰 장점은 자동화입니다. 미리 설정해두면 치매나 사고로 판단력이 떨어져도 돈이 자동으로 가족 통장으로 흘러들어와요. 최근에는 신탁형 연금 상품도 나왔어요. 이건 내가 의사결정을 못할 때 지정한 대리인이 연금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. 예를 들어 퇴직금 2억 원 중 1억 원을 연금저축에 넣고 매달 80만 원씩 입금되도록 설정하면 혹시라도 내가 아프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확보되는 거죠. 저희 시청자분 중 한 분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. 연금저축 덕분에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간병비를 매달 충당할 수 있었어요.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 정말 막막했을 거예요.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죠. 세 번째, ISA 계좌로 세금도 줄이고 상속도 대비. 세 번째는 ISA 계좌입니다. ISA는 예금, 펀드, 주식 등 여러 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만능 통장이에요. 특히 서민형 ISA는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산을 불리는 데 유리하죠. 요즘은 상속형 ISA나 신탁 연계형 ISA도 등장했어요. 이건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복잡한 상속 절차 없이 지정한 사람에게 자산이 바로 넘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. 예를 들어 3억 원 자산 중 1억 원을 상속형 ISA에 넣고 배우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면 한쪽이 먼저 떠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바로 돈을 사용할 수 있어요. ISA는 2016년에 처음 도입됐을 때만 해도 생소했지만 지금은 2030 세대부터 6070 세대까지 폭넓게 사랑받는 상품이에요. 여러분도 지금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면 딱 맞는 ISA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. 네 번째, 금융보호자 지정. 마지막 안전장치. 마지막은 금융보호자 지정입니다. 내가 병원에 입원하거나
사고로 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믿을 만한 사람이 내 돈을 대신 관리할 수 있게 미리 설정해 두는 거예요.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간단한 서류로 지정할 수 있죠.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3가지. 첫째,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세요. 배우자, 자녀, 가까운 친척 중 믿음이 가는 분이 좋습니다. 둘째, 지정 사실을 꼭 공유하세요. 그분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 미리 알려드리고 동의를 얻는 게 중요해요. 셋째, 1년에서 2년마다 점검하세요. 가족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걸 잊지 마세요. 서울의 이모 할머니는 금융보호자로 큰아들을 지정했었는데 아들이 해외로 이사 가면서 작은 딸로 변경했어요. 그 후 할머니가 입원했을 때 딸이 빠르게 돈을 꺼내 치료비를 마련할 수 있었죠. 이런 준비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줍니다. 오늘 김만석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 진짜 내 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. CMA 통장, 연금저축, ISA 계좌, 금융보호자 지정. 이 4가지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여러분과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소중한 준비예요. 돈은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존재하잖아요. 치매나 사고, 예상치 못한 순간에도 그 돈이 여러분의 뜻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지금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영상 공유 부탁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또 다른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 모두 소중한 자산 잘 지켜요.